8월 오펙 플러스 회의,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맹국 모임 오펙 플러스는 다가올 9월을 포함해서 아마도 나머지 2022년의 생산량 할당량을 논의하기 위해 8월 3일에 만날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9월까지 하루 1100만 배럴로 복귀하는 것이었지만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제재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맞서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소비국의 요구에 따라 한 발 빠르게 7, 8월에 생산량을 증가하기로 6월 회의에서 결정했었습니다.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를 며칠 앞두고 모임의 양대 실세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이 사우디 수도에서 전격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우디의 최고 권력자인 빈살만 왕세자 역시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차기 오펙 플러스 회의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은 올 연말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시행을 앞두고 중동 등 다른 산유국 원유 조달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중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가 글로벌 경제 지표를 검토하여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면 생산 할당량을 축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해산 역시 사우디가 여전히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 파트너 간의 현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시장은 오펙 플러스의 해체를 불안정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9월 한 달 정도 현상 유지하거나 아니면 할당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현재 할당량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펙 플러스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은 펀더멘털적으로는 큰 파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펙의 내년 수요 예측과 생산량 한계, 오펙의 최신 수요 예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2023년에 세계 석유 수요가 강력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펙뿐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 IEA나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 모두 내년에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최소 200만 배럴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펙은 하루 270만 배럴 수준으로 IEA나 EIA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평균 1억 300만 배럴로 증가할 거라는 말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올 상반기에 5.5%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는 5%, 2023년에는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의 LNG 수출은 내년에 올해 대비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 걸친 수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생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오펙 회원국들이 추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에 13개 오펙 회원국들은 하루 평균 3천만 배럴 이상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설사 오펙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오펙의 예비 용량이 극도로 낮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오펙의 예비 용량이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쿠션 효과를 고려할 때 저장 탱크 폭발 같은 예상치 못한 공급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의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오펙 회원국들이 마지막으로 하루 3천만 배럴 이상을 달성했을 당시 알제리,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5개 회원국의 생산량을 합하면 지금보다 거의 하루에 275만 배럴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2018년 당시보다 더 많이 생산한 나라는 이라크, 사우디, UAE 단 3곳뿐입니다. 이 중에 오펙 내 2위 산유국인 이라크는 할당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동안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이 수출되는 페르시아만 남부터미널의 노후한 시설과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회원국들 중에 사우디와 UAE만 상당량의 여유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석유를 공급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이미 간접적으로 거절한 상황입니다. 특히 시장이 필요한 양만큼 생산량을 늘리려면 이 두 나라 모두 이전에 달성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몇 달 동안 생산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하루 1200만 배럴의 원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는 약 105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우디 아람코가 거의 하루 1100만 배럴에 달하는 8월 할당량을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코가 하루 1100에서 1150만 배럴의 생산량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 근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한 다른 회원국들이 본인 할당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오펙 회원국들의 총 생산량은 올 초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5월과 6월 모두 허용 수준보다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앙골라와 나이지리아는 훨씬 크게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 새롭게 생산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도 없기 때문에 설사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생산량 할당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급은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번 조정장에서 보았듯이 펀더멘털에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시장이 작정하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려면 아무 이유나 갖다 붙여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할당량을 늘린다는 뉴스는 좋은 개미털기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휘발유 수요 파괴. 최근 언론에서 매일 때리던 것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파괴였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초기 지표들에 따르면 미국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 미국 수요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 휘발유 수요는 코로나가 더 심했던 전년 대비 8%나 감소했다면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섹터 내 주식은 6월 초 고점 이후 일제히 25% 이상 하락했으며 그나마 수요 파괴에도 불구하고 공급 제약으로 유가는 배럴당 90에서 100불 범위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경기 침체기의 수치로 볼 때 현 시점에서 수요 둔화는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며 특히 석유의 수요는 예상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요 예측을 더욱 상향 조정했으며 미국 정유업체들은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최근 뉴스 데이터와 달리 실제 미국의 연료 수요가 약화하고 있다는 징후는 그 어떤 채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실제로는 6월에 판매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정유사인 VLO의 경영진은 실적 발표 브리핑에서 수요 파괴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했다고 말문을 열면서 다시 말하지만 회사 시스템에서는 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VLO의 최대 라이벌인 PSX 역시 계속해서 강력한 연료 수요 펀더멘털을 확인하고 있으며 제한된 공급 증가를 감안할 때 3분기에도 정제 결과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디젤 생산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분기에 깜짝 수익을 선보였던 PBF 정유소의 CEO 역시 휘발유 수요에 대한 질문에 지난 3달 동안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사기업인 정유사나 정부기관인 EIA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I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휘발유 수요는 지난주 하루 852만 배럴에서 925만 배럴로 급증했다고 나옵니다. 음모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EIA는 기존 발표했던 데이터를 차후에 자주 수정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6월에 시스템 이상을 이유로 재고 발표를 한 주 연기한 뒤로는 요즘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단기간 데이터는 시간적이나 기술적인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나 재고 자료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유가 상승 요소 4가지. 첫째, SPR 방출 중단. 11월 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며칠 전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6개월 동안 1억 8천만 배럴을 전략 비축유에서 판매하겠다는 기존 계획에서 2천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 판매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5번째 SPR 매각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제 용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휘발유가 아닌 원유를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SPR에서 방출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미국 내에서 휘발유를 만들어내는 정제 용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아도는 수백만 배럴의 SPR 원유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보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공화당은 적국에 저렴한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미국 원유 선적은 지난주에 21% 증가한 하루 455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총 석유 제품 수출도 역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휘발유 가격은 자국 내 정제 용량이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친환경 규제로 줄어들었고 러시아에서 수입되던 정제유가 제재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세계 최대 정제 용량을 가진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자국 소비량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량을 제한하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미국 WTI 유가가 브렌트 유가에 비해 2020년 이후 최고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역대급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고 WTI 유가가 100불대 아래로 얼마간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SPR 방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출은 10월에 종료될 것이며 수급 균형은 다시 큰 적자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SPR 재고는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상업용 원유 및 액체 연료 재고 역시 5년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의회가 SPR의 빠른 재충전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10월에 SPR 방출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급격한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차후에 SPR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당장 생산량을 늘릴 거라는 신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반대로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 처리가 가로막히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면서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의회를 우회해서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바이든
바이든 정부가 미국 석유 업체들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둘째,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차단 제재. 러시아는 독일로 향하는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에 예정된 보수 작업을 마치고 천연가스 공급의 재개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유럽과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입의 약 3분의 1을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겨울철 목표인 90%에 많이 못 미치는 65%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한데 이는 앞으로 계속되는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석유에 대한 추가 수요를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천연가스는 현재 유가 기준으로 브렌트유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세계 최대의 타이어 회사인 프랑스 미쉐린이 생산 보일러 시설을 가스에서 석유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일부 산업은 천연가스에서 석유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며 그로 인해 2022년 하반기에 유럽의 추가 석유 수요가 하루 3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기류는 유럽뿐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이 덩달아 급등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허리케인 시즌.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절정에 이르고 이는 멕시코만의 해양 석유 시추와 대형 정유소의 정제 능력 그리고 석유와 LNG 수출 터미널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지역은 미국 원유 생산량의 약 15%를 담당하고 미국 천연가스 처리 용량의 51%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걸프만은 미국 LNG 정제 용량의 47%를 담당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수출이 3배나 늘었을 정도로 LNG 수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작년 8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한 기간에 멕시코만 원유 생산량의 96%와 천연가스 생산량의 94%가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허리케인이 심한 계절은 소매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의 일시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여행 재개. 저번 시간에 중국이 도시간 이동을 재개하고 전 세계가 국경을 천천히 개방하면서 항공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현재 유럽의 유명 관광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넘치는 관광객들 때문에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현상을 겪으면서 방문객 수를 제한하거나 관광도시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을 정도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 여행 문을 활짝 열게 된다면 그때부터 석유 수요 폭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반면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한 주에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일본처럼 다시 코로나 문제로 수요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위험도 동시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회사마다 실적을 발표하는 중인데 세계 5대 메이저 석유 기업이라는 엑손, 쉐브론, 쉘, BP 그리고 토털의 실적을 보시면 과히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30불대인 업스트림 쉐일 회사들은 강력한 주주 환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유가 50불 이상에서 건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90불 위를 유지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SPR 방출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질수록 수요와 공급의 매크로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고 올해 악몽 같았던 해칭 상황이 점점 끝나갈수록 수익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주요 회사의 실적 분석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